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그래도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반기 중에는 매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만약에 당장 가계약금이 입금되고 뭐 계약일, 잔금일까지 모두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야말로 이제 저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고 S&P 500과 SCHD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요. 어, 가계약금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입금될 수도 있는 뭐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주 즉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의 투자 계획을 세워서 유튜브에 영상에도 남겨놓고, 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죠. 거기에 정리를 좀 해둘 생각입니다. 아차, 그 전에 실생활에서 제가 생성형 AI, 뭐 챗GPT니 클로디니 그록이니 이런 것들, 제미나이나 유용하게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 챗GPT 5.4 미니 하이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에다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클로디, 이거의 발전 과정을 아무래도 매일매일 쓰니까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더더욱더 집을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금액이 1억을 이제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 같은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많으니까 그걸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나름 전문 지식을 가지고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기술적 노하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취업 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의 기술들이 사실 AI에 의해서 모두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더 빠르게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써보면서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일자리를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티가 있는 것들을 AI가 앗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 AI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사실 요즘에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그림체로 이 사진을 바꿔서 그려주는 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챗GPT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또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중국의 딥식도 이제 또 그게 화제가 됐었고, 또 화웨이나 BYD 같은 데에 자율주행 기능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게 GPU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력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GDP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그 간극을 따라잡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기업들의 성장이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공장들도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그런 자리를 대체하고 생산 라인도 자동화가 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그런 블루 컬러 그런 기술직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고소득자 수는 지금보다 정체되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거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될 거고, 국가 간에도 어느 나라는 더더욱더 부강해지고 어느 나라는 정체되고 하락하고 쇠락하고, 이런 게 양극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저는 양극화가 일어난다면은 그 속에 최선단에 있는 그런 국가의 기업들에게 제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초에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이렇게 손실을 1,500만 원을 봤죠. 기록해놓고 아이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자산을 미국 S&P 500에 몰빵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왜 몰빵인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번에 솔직히 상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팔리고 있는 거 저도 알고요. 이런 경기도 나름대로 역세권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도가 7개월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 자산의 80%가 아파트 한 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말로 위험한 몰빵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죠. 그리고 과천, 분당, 거의 서울의 버금 그 이상 되는 경기도 최고 입지들, 이런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부동산으로서 생각하지만 저희 자산 규모상 현실적으로 저런 데 아파트를, 괜찮은 아파트 살려면은 전 자산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S&P 500도 다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주담대도 10억 가까이를 받아야지 그러나 내 아파트 등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완전한 몰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S&P 500은 미국의 500개 회사의 분산 투자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굳이 여기다가 저는 SCHD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심하게 등락하는 기간에도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이런 데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편중되어 있는 코카콜라, 버라이즌, 펩시, 쉐브론, 홈디포, 암젠, 알트리아 같은 에너지와 소비재, 이런 기업까지 투자를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아가면은 존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분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SGOV, 빌, 그리고 타이거 CD 금리 투자 KAS 같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산 배분이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부부 둘 다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인식되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의 직장까지 만약에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으니 회사는 괜찮더라도 만약에 저나 아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회사를 관둬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히려 아파트를 팔고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게 더 장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녀가 없는 딩크 상태이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알차고 보람있게 그리고 재밌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부는 삶의 공간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전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이 최고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남들과 좀 더 다르게 건강관리 잘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팔린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남을지 예상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아무래도 한 방에 투자금을 넣기보다는 최장 2년 정도를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세금 폭등, 그리고 뭐 전세의 종말, 월세의 보편화 같은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모든 게 결국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제 월급도 오를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주거비도 크게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전세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출금은 배당금으로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2 전세기간 만료 후에 뭐 전세금 폭등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2억 정도를 전세보증금 잡아놨는데 저는 여기다 추가로 최대치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주거에 대한 전세 7억짜리 아파트로 감으로써 주거의 질 또한 유지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폭등하는 동안에 제 S&P 500과 슈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서
폭등한 전세 가격만큼 투자금에서 좀 일부 인출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파트 매도 후에 2년 내 구성할 포트폴리오와 매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향후 유튜브 채널에 당분간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엑셀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 만한 상품들을 추리고, 크게는 S&P 500 ETF, 슈드, 그리고 현금성 ETF 이 정도 비율 50%, 30%, 20% 정도 이렇게 나눠보고, 실제로 더 리치라는 어플에서 그렇게 자산을 구성했을 때 배당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 1,500 정도 나오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표고요. 여기다 더 뭔가 열을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슈드랑 V55, 뭐 타이거뮤직 S&P 500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를 좀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을 좀 아직 못했는데, 2년 동안 24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할지, 혹은 초반에 목돈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50%, 자산의 50%한 4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을 나눠서 넣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변하게 될 우리 부부의 인생 경로가 아주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다가 하나 더 공유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JCTV라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분 영상을 20년 초부터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22년도에 자산이 한 12.1억 원 정도 있었는데, 최근 영상 보니까 한 17, 18억 정도가 불리셨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길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이고, 아무래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대생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참 봤을 때는 미국으로 주재원을 나간다, 국내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지금도 미국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 재산을 주식에 넣고도 자산 증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